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2월 12일 월요일 경제남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지를 잠깐 보면요. 뉴욕 증시 얘기부터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1월 소비자 물가 CPI 보고서가 내일 발표가 되고요. 4분기의 기업 어닝,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요즘인데 700달러 돌파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캘퍼스에서 엔비디아, 인텔, 디즈니 주식 비중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몇몇 이야기 하면서 마칠까 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뉴욕 증시. 지난주에 사상 처음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첫 인플레이 발표를 앞두고 보합세로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다 초록색으로 다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S&P 500가 오늘 개장 직후에 지난 금요일에 폐장 수치인 5,026포인트에서 위아래로 소폭 등락을 했었어요. 나스닥과 다우도 0.1% 미만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9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157%, 그리고 2년물 국채는 1.8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468을 기록했습니다. S&P 500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를 포함해서 모두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S&P 500는 1.4%, 나스닥은 2.3% 각각 상승했고 다우도 소폭 올랐었습니다. 자, 한편 내일입니다. 미국의 1월 CPI, 즉 소비자 물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추정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연간 CPI는 전월 3.4%에서 2.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 3월 이후에 3년 만에 처음 3% 미만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이며, 이는 금리 인하의 범위와 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4번, 최대 5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에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연준의 관계자들이 언급한 3번의 금리 인하보다도 여전히 많습니다. S&P 500의 기업 중에 약 3분의 2가 지난 4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은 강력한 숫자들이 주식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수익성을 향상시키면서 매출 성장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4분기 수익이 9%를 증가했는데 매출은 3.4%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식품하고 음료 또는 기업 경제 공간에서 운영이 되며 소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실적 보고 기업은 내일입니다. 장 전에 코카콜라하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하고 바이오제니, 그리고 장 후에는 에어비앤비하고 리프트가, 그리고 목요일에는 도어대시, 코인베이스, 드래프트킹스가 장 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핫한데요. 지난주에 700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가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도 또다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지표는 한 달치고요. 밑에 있는 지표는 6개월치입니다. 뭐 어느 걸 봐도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3.6% 상승한 721.33달러로 다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 거래에서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6시 30분에 0.9% 상승한 727.75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만으로도 엔비디아 가치는 1조 7,8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서서 시가총액으로 세계 4위 시장인 홍콩 주식시장 전체를 합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의 랠리는 월가의 목표 주가도 크게 넘어섰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평균치는 687.80달러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은 다음 주 발표되는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AI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거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의 AI 칩 외에도 고객 기업을 위한 맞춤형 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부를 준비 중입니다. 개장 전 거래에서 엔비디아 이외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주가도 0.5% 올랐고 인텔은 0.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3배 이상 올랐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32% 상승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는 5.1%, 나스닥 지수는 6.8% 상승했습니다. 캘퍼스 얘기 가끔 들으시죠?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그래서 캘퍼스가 되는데요. 4분기에 엔비디아, 인텔, 디즈니 주식을 더 사들였고 넷플릭스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오늘 마켓워치에 따르면 캘퍼스는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4분기 주식 거래 내용을 이같이 공개한 겁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캘퍼스는 4분기에 엔비디아 주식 18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해서 총 750만 주를 보유하게 됐고요. 인텔 주식은 81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해서 총 1610만 주를 보유했고요. 인텔 주가도 2023년에 90% 상승했습니다. 디즈니 주식도 4분기에 170만 주를 추가해서 총 660만 주로 보유 지분을 늘렸습니다. 디즈니는 이달 초에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스트리밍 부분에서 디즈니와 경쟁하는 넷플릭스는 2023년 주가가 65% 급등했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 4분기에 자체 예측을 뛰어넘는 높은 가입자 증가를 발표했는데 힐퍼스는 넷플릭스 주식 28,464주를 매각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을 78만 5,855주로 줄였습니다. 캘퍼스는 4,8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 소식 몇 가지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면요. 슈퍼볼 어제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열광하지만 또 관심 없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죠. 어제 캔서시티 칩스가 두 번째로 연이어 슈퍼볼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세 번째 승리를 거뒀는데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에게 25대 22로 이겼고 슈퍼볼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버타임에서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처럼 광고주들 이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버드와이저, 펩시와 같은 주류 브랜드뿐 아니라 도어데시 같은 새로운 얼굴도 눈길을 끌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선보였고 기아는 새로운 전기차도 선보이는 광고에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한편 제일 관심을 끌었던 건 비욘세가 버라이전 광고를 통해 3월 말에 새 앨범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광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끝으로 일론 머스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판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2022년에 인수하면서 약 44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회사의 지분을 쌓은 것이 증권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판사는 머스크가 이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이 조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낭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